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전문가인데 4년 전 트럼프 승리 예측한 전문가이고 이번에도 이긴다는 5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오늘은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에 뒤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지만 1월 3일 선거에는 4년 전보다 훨씬 더 큰 표 차이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월 3일 D-100일을 앞두고 이춘근 국제정치 아카데미 대표가 내린 진단이다. 이춘근 대표는 연세대 졸업 후에 미국 텍사스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좀 특이하네요. 유교적 국제질서 정치 질서 하에서의 전쟁에 대한 관한 연구를 받은 이 대표는 세종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을 거쳐 자유기업원 부원장 등을 지낸 현실주의 정치학자이다. 현재 이춘근 TV를 운영을 하며 28만 명의 정기 구독자와 매주 2회씩 소통을 하고 있는 그는 16년 미국 대선에서 국내 전문가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공개적으로 예상 적중시킨 인물입니다. 전에 한번 조지 부시 때 조지 부시는 8월 여론조사에서 뒤졌지만 이제 승리를 했다 이런 거고, 미국 언론 여론조사 회사는 물론 미국 이코노미스트지 최신호조차 트럼프의 재선 성공 확률을 프로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대선 조사가 대선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년 전에 경험을 했다. 공화당이 백악관을 8번째 장악 중이던 1988년 8월 여론조사에서 마이클 듀카키스 후보는 조지 부시 후보보다 20포인트 정도 앞섰다. 그러나 대선에서 듀카키스가 부시에게 참패를 했다. 트럼프의 재선 성공을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5가지다. 먼저 맞상대인 바이든 후보가 너무 약체이다. 4년 전 힐러리는 예비 후보 때부터 압도적인 1위였다. 그러나 바이든은 샌더스에게도 뒤지다가 간신히 이겼다. 당내 신뢰도와 지지 기반이 힐러리보다 못한 데다 고령인 점도 부담이다. 그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재임 기간 중 약 10세가 넘는다. 바이든에겐 기억력 상실증, 치매 같은 건강 문제도 있다. 오늘 9월, 10월 3차례 TV 토론은 바이든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의 단점이 트럼프의 강점과 분명하게 대비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유권자들은 강력하고 건강한 대통령을 원한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현지 프리미엄을 활용해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 트럼프에 대해 한국 보수층에서는 믿지 못할 사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장사꾼 같은 반감과 부정적 평가가 많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보는가?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같은 미국 주류 매체의 정보와 논리, 시각에 빠져 있어서다. 이들 세 매체는 미국 미디어 시장에서 중도도 아닌 좌파로 분류된다. CNN의 시청률은 1위인 폭스뉴스의 절반에 못 미치고 뉴욕타임즈의 평일 신문 발행 부수는 60만 부를 밑돈다. 그런데도 상당히 한국의 상당수 지식인들은 이를 따른다. 한 조사를 보니 미국 미디어 시장에서 라디오 방송들을 제외한 약 92%가 반트럼프 성향이더라. 그리고 트럼프는 미치광이 전법 구사하는 전략가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인기는 가능한가? 1억 6천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 백인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게 크다. 이 가운데 열성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 에반 제리콜이라고 얘기하네요. 중 81%가 지난번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다. 최근에는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후 연쇄 시위 사태로 생긴 사회 혼란을 우려한 백인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트럼프 지지로 옮겨가고 있다. 공화당이 리퍼블리컨 워커스 파티로 불릴 만큼 큰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세금 인하에 앞장선 것도 득표 요인이다.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민주당 세력이던 중하층 백인 근로자들과 흑인 일부도 공화당 지지로 돌아섰다. 최근에 3일 공화당 전당대회 행사가 전표 철회가 됐습니다. 학교 정상화에 관해서도 대학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소 그동안의 그의 횡보랑 다른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코로나19 위험을 과소평가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11월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경제 정상화 전략에서 국민 건강 우선 전략으로 급선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가 1월 27일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열려던 후보 수락 연설 행사를 취소한다고 발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참모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잭슨빌 행사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원래 공화당은 다음 달 24일에서 27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서 전당대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주가 대규모 행사 개최에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자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교롭게도 잭슨빌이 후보 수락 연설 장소로 결정된 이후 플로리다주가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로 떠오르면서
플로리다주의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최근에 또 그 학교 배학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스파신 지역에 있는 시와 주들은 계약을 몇 주 연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 판단은 각 지역 기반의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해 내려져야 한다면서 계약에 대한 판단은 주지사들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0일에는 트위터에 마스크를 쓴 사진을 올리고 마스크 쓰는 게 애국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민 건강에 관한 갑작스러운 염려는 몇 달 동안 코로나19를 경시한 뒤에 나왔다라면서 이번 결정은 일부 참모들이 그에게 코로나19 심각하게 다루기를 간청한 뒤에 나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선 전망을 높이기 위해선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 해소가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그 플로리다주 경합주로 꼽히는 지역으로 이곳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취약한 노년층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현재 400만 명을 넘어서고, 지난 8일 300만 명을 넘는 보름 만에 100만 명이 이제 추가됐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에 굴복했다고 일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트럼프 트윗을 통해서 몇 가지 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무슨 약값 인하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제 트윗을 했는데, 관련 사항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값 인하 겨냥한 행정명령 4건에 서명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약값 인하를 겨냥한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가격이 낮게 설정된 캐나다 등에서 약품을 합법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약회사의 가격 할인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의 사인에 효력을 발생시켰다. 이번 내용으로 가격면에서 처방약 시장이 완전히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는 자신 취임 이래 약값이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지만 더 많이 인하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의료기관이 제약회사에서 받는 리베이트, 직접 인슐린과 에피펜스를 투여하는 환자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저소득 환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진료비를 인하하는 것을 그는 주장을 했다. 두 번째, 이제 캐나다와 다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처방약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보다 90%나 싼 가격으로 같은 값을 구입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을 했다. 미국의 어떤 이런 약값과 어떤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그동안 미국 시장이 어떤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제약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번 행정 조치로 우리나라 신약, 특히 바이오 시밀러 같은 제약들이 미국 시장에 많은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증가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공화당 내에서는 약값이나 행정명령에 대해 자유시장 원칙을 위배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약업계에서도 강하게 반발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미국민 우선의 안전과 건강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참모들의 어떤 강곡한 요청 때문에 그가 어떤 미국 경기 재개라든가 것들을 보다는 미국민의 안전과 그다음에 건강에 최우선을 두는 그런 선거 전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이슈가 하나가 지금 반독재 기업, 그다음에 판기업들만 하원 청문회가 원래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주에 이게 8월 4일인가요? 5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반독재 청문회가 개최된다고 하면 나스닥이라든가 기타 주요 지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지금 애매한 구간이지만 풍부한 유동성으로 시장은 하방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 이슈 때문에 어떤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냥 실질적으로 말풍선 정도의 tit-for-tat 정도의 어떤 공방이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일단 상승 후에 이입해서 조정을 겪지만 일단 이러한 조정 시기에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으로 아마 3파를 만들 확률이 크다. 그리고 2파의 눌림에서 아마 자본들이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2파의 눌림에서 공포에 사는 그런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단은 주식시장의 하방 경직성은 유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